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산회계이익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기출문제는 98회가 아니라 99회예요. 99회 이론 문제요. 자, 여기 문제들 다 보셨을 테니까 옮겨서 크기를 좀 크게 해야겠지. 자, 요놈은 글씨 크게 보이죠? 어저께 요 내용들 한번 쭉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 12월 4일날 시행됐던 시험이고요. 전산회계 2급은 시간상으로 보니까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는 거 알겠죠? 좀 늦게 시작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내용들 꼭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저기 시험 보러 가서 읽어보시게 되니까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요. 1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상 거래 아닌 것 찾으래요. 회계사 거래 아닌 것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용어들 설명했었죠. 회계상 거래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회사의 재산의 변동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회계상의 거래 아닌 그 용어들 사용되는 게 보편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주문, 주문이라든지 계약 이런 말도 있었죠. 주문도 있고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담보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결정 또는 약속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에 회사의 재산의 변동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회계 2급이나 FAT 2급 기초 되는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해서 물어보는 형태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보통예금에서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얘는 회계상의 거래일 것이고요. 2번 회사의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영업이사를, 그 다음에 연봉 1억 원에 스카우트로 구두계약. 구두계약은 실제로 벌어지는 돈이 재산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죠. 뭐 월급을 주려면 최소한 한 달은 지나서 일을 한 다음에 월급을 지급할 테니까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재산상의 변동이 없으므로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항목이 되겠죠. 여기 계약이란 말 들어갔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재산상의 변동이 생기죠. 회계상의 거래. 4번에 사업상 운영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2천만원 현금으로 돈 빌렸죠. 현금은 들어왔을 것이고 부채인 단기 차입금이 생겼을 테니까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가 맞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일정 시점이면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으로 짝지어진 거 아닌 거 찾으래요. 아닌 거. 그러면 얘가 지금 나타내는 의미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건 알고 있죠.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럼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 아닌 걸로 짝지어진 걸 고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수금은 자산이죠. 미지급금은 부채죠. 여러분들은 벌써 저하고 회계 배우는 첫 번째 주에 이거 외우려고 신경들 많이 쓰고 여지껏 연습했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효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게 되면서 그런 효과를 이게 꼭 외우는 게 이만큼 중요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혹 아직까지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1번은 자산과 부채가 됐으니 여기 재무상태표 계정 맞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선급비용 비용자 들어갔다고 수익자 들어갔다고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고요,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
그다음에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 여기도 벌써 손익의 이연 예상에서 배웠던 계정이 여기 시험 문제 떡하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볼 때는 이거 답 4번이라는 거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이론 문제 한번 쭉 훑어보고 10초 안에 답 찾을 수 있는 거 체크하라 했죠. 이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도 정확하게 딸 수 있고 시간 절약할 수 있죠. 나중에 실기하다가 시간 놓쳐갖고 여기 마음이 조급해지면은요, 아무리 쉬운 이론 문제도 그냥 막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혹시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답은 미리미리 체크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유동자산. 유동자산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체계별로 벌써 다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유동자산 아닌 거 찾으라고 하니까 당좌예금은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중에서도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에 해당되죠. 예수금은 부채에 해당되죠. 얘는 예수금 부채라는 거, 여기 상품은 재고자산. 그럼 답은 예수금 부채가 되겠네요. 이렇게 회계 2급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정 과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은 그것만 암기돼 있으면 투수득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거래를 거래 8요소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 그랬죠. 거래의 8요소면 결합관계죠. 그러면 거래를 보니까 차입금 100만원과 이자 6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은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러면 대변에는 무조건 자산의 감소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의 감소 될 수 있는 건 일단 요거밖에 없죠. 차변에는 차입금을 갚은 거잖아요. 차입금도 갚았고 이자도 줬잖아요. 그러면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가 감소했을 것이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아, 그러면 답은 3번이구나. 금방 할 수 있겠죠. 요것도 회계 2급 수준에서나 나오는 문제이고, 거래 8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제가 분계란 용어하고요. 근데 뭐 구분하라 그랬어요? 여기 결합 관계란 용어 구분하라 그랬었죠. 결합, 지금 여기 차변에 비용의 증가 거래 8요소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결합관계고요. 여러분이 배웠던 회계상의 여기 분계는 지금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다가 다 쓸까? 차변에다가 만약에 이게 단기 차입금이었다면 단기 차입금 얼마? 100만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해갖고서는 6만원 이렇게 쓰게 되고, 대변에다가 현금 106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분계예요. 그죠? 결합관계는 이렇게 쓴 게 결합관계고요. 이런 거 별것도 아니고, 여기 회계 1급 넘어가면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만 회계를 그래도 배웠으면 용어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어떤 분 회계 1급 배우시려고 회계 2급 배우시고 난 다음에 저녁반에 수업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결합관계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될까 안 될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용어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들 많이 했어요. 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하나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이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은 들으면 알겠지만은 정리하는 거, 즉 총계정원장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랬었어요. 모든 계정에서 공통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관련된 총계정원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습도 할게요. 여기 외상매출금, 지금 왼쪽에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이죠. 자산계정이니 전년도에 남아있던 게 2월 됐으면 여기 정기월 그래서 금액이 여기 오겠죠. 그죠? 아이고, 네, 그래서 없었다.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고요.
우선 우리가 봤던 전기 2월 금액은 여기에 올 것이고, 차기 2월은 12월 31일 날 결산 마감하면서 내년으로 넘겨주는 금액이죠. 여기에 이제 차기 2월로 해서 마감을 하는 계정이 여기 쓰여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변에는 여기 올해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발생액.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다가는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게 되는 이유는 회수한 금액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한 거 말고 어떤 경우에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감소하죠? 대손나면 감소하게 되는 상황 벌어지잖아요. 못 받게 됐으니까. 그죠?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나서 금액을 한번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옮겨 적어 놓을게요. 자, 외상 매출금 기초잔액은 8만원이었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기월 된 게 8만원이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거 형태를 이런 거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이렇게 하나씩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라고 해서요. 단기 외상 매출액, 단기에 외상을 매출했다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겠죠. 외상을 했다니까. 그럼 얘는 발생액에 해당되겠네요. 발생액은 40만원이 이렇게 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상 매출금 중에서 매출 할인했다 그랬죠. 매출 할인했다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할인은 여기다가 써놔야겠네요. 여기다가는 할인, 이거 할인이 아니라 할인이라든지 또 뭐도 있을까? 애누리라든지 또 뭐도 있어요? 환출. 이런 것들은 여기 대변에다가 써야지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앞으로 많이 나올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지금 2만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단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 있대요? 24만원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외상,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써놨지? 잘 아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기말 잔액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기말 잔액은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해요? 여기 차기 2월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48만원에서 26만원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22만원? 그럼 얘가 답이네요. 3번이. 그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선 잘 기억하세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경우 제가 다 써드린 거예요. 근데 얘는 급수가 올라가면서 회계 2급뿐만이 아니라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얘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매출체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대손충당금하고요. 요 형태 처음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옛날 회계 관리할 때 배우고 나서 한동안 안 봤잖아요. 그죠? 문제 형태를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매출 원가 계산할 때요 영향 미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또 그려볼게요.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예요. 매출 원가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있으신단 말이죠. 아까 썼던 거하고 똑같죠. 총계정 원장에서 여기 상품이라는 규정이 있죠. 상품이라는 규정 있었고 여기 기초재고 있었죠. 기초재고 단기 매입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 있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그 다음에 기말재고 빼게 되면 매출원가 계산 이렇게 해요 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것서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 판매 가능액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었죠.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또는 매출원가에다가 기말재고를 더한 걸 우린 판매 가능액이란 용어로 사용한다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잠깐 다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라고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 거 볼게요. 상품 매입 운반비라고 돼 있죠. 얘는 부대 비용이죠.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단기 매입에는 우리가 또 배웠던 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단기 매입은 순매입액을 의미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단기 매입 이 숫자에 들어가려면 순매입액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데,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는 뭐는 더해주라 그랬어요? 총 매출액에서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건 더해주라 그랬죠. 그리고 매입 애누리, 이거 한 칸 띄고 할까? 매입 애누리는 있다면 빼주고, 또 모두 빼주라 그랬죠. 매입 할인도 빼주는 항목이 될 거고, 매입 환출, 얘는 다른 말로 반품이죠. 반품된 거를 다 빼준 금액, 더해주고 빼준 금액이 단기 매입액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럼 여기 숫자가 바뀌게 되면 매출원가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상품 매입 운반비는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과 관련된 거 여기서 계산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답은 2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매출과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요거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상품의 외상 매입에, 외상으로 단기 상품을 갖다가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치면은 단기 상품이 증가하겠죠. 그럼 단기 매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3번, 4번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 다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2번은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상관. 이거 문제 읽어봤으면 답은 금방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별거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는 거지만, 여기 내용이 쉬운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용어들을 갖다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합니다. 자, 그러면 복습도 한번 했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또 재고자산 거네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요. 자,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였었죠?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었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얘 뭐예요?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뭐라고 부르게 됐죠, 우리? 아, 그렇지. 제공품이에요, 얘. 그럼 앞에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요? 그렇지. 얘는 두 가지를 대해야 돼요. 상품도 될 수 있고 제품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남았죠. 뭐 남았어요? 원재료 남았죠. 원재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 걔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원재료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여기 써놓을까나? 하나 재고자산에 있는 거 원재료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품 제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얘를 원재료를 갖다 설명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의 설명이 다 맞았죠? 정상적이어야 돼요. 설명하는 이유까지. 두 번째,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차량. 판매용 차량은 판매 목적이죠. 당연히 재고자산이죠. 세 번째, 재고자산 감가상각해요? 이 재고자산 감가상각은 뭐예요? 재고자산이 아니면 뭐예요? 감가상각.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유형자산. 그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그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인식한다. 요거는 유형자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사용 목적이죠. 이것도 다 써놓을게요. 복습하시라고.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유형자산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재고자산은 궁극적인 목적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판매 목적으로 뭐 보유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럼 재고자산 틀린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아마 금방 읽어보고 답은 체크 그냥 하셨을 거예요. 4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법에는 뭐 있어요? 수량결정법에는 여기 계속 기록법 있죠.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주사법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친 방법, 혼합법 있죠. 그죠? 배우신 김에 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지금 여기 회계 2급의 문제는 여러분이 암기했던 재무상태표 계정들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암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용도 다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암기해놨던 것들이 도움이 되시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지우세요. 자, 8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래요. 본사. 그러면 유형자산 여러분 암기했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유형자산에 뭐뭐 있었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렇지, 차량, 운반구, 또 비품, 또 기계장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구축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아, 또 있다. 잘 까먹지 말라고 했던 거. 건설 중인 자산도 있죠.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보자고요. 본사 사옥으로 사용 목적 있잖아요. 유형자산은. 그죠? 사용하기 위한 현재 완공 전에 건설 중인 자산 여기 있네요. 두 번째,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사용하는 비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목적에 따라서 이 투자 목적으로 했던 이 녀석은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 계정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야 되죠. 건물이긴 하지만 목적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구분한 거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야 되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아이고 밑에.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9번 문제 보시자고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영업이익이 또 뭔지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 알려면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뭐는 꼭 암기하세요 그랬어요. 손익구분 암기하시라 그랬죠?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손익구분의 첫 번째 거 뭐예요? 매출액. 매출액에서 뭐 빼주라 그랬어요? 매출 크게 매출 원가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렇죠. 매출 총 이익 나오고요. 여기서 뭐 빼주라고요? 판관비 빼주면 뭐가 나와요? 영업 이익 나올 거고, 영업이익에서 뭐는 더해주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는 빼줘야 돼요? 영업 외 비용은 빼주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지, 법인세, 차감전, 순, 이익 나오죠. 원래 명칭은 다 제가 이익이라고만 써놨지만 손익이라고 써야지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는 빼줘요? 법인세, 비용, 또 법인세 등이라고도 부르죠. 왜 법인세 등이라고 그래요? 법인세와 지방법인세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단기, 순, 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를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회계 2급 조차에서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정리를 또 해보자고요. 우리 수업 계정 과목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여기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지만 1번 볼게요.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이 계정 뭐가 발생하겠어요?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았다면 장부가액이 10,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얘를 9,000원에 팔았으면 1,000원 손실이 발생하죠. 그 계정의 이름은 뭐예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영업의 비용이라 그랬죠. 손실이 났기 때문에 얘는 비용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이익 비용 여기 들어가죠.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얘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준 거죠. 그죠?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계정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지급은 우리 보통 이자 비용이라고 썼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지금 영업과 관련이 직접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도 없죠? 여기 영업의 비용이에요. 세 번째, 판매 촉진 목적이래요. 광고, 홍보, 선전. 이 계정은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죠? 광고, 평관비 중에서 광고, 선전비에 해당돼요. 그죠? 광고, 선전비는 여러분한테 제가 대표적인 평관비라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 3번은 평관비에 들어가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죠.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면 자기 10,000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10,000원이었는데 장부가액이 얘를 9,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때는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쓰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얘도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 금방 나오겠죠. 언더스탠드?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비용에 참 희한한 문제 많이 나와.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 찾으래요. 판매원 급여는 급여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법인세 비용은 여기 있죠. 외환차손도 영업과 관련하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럼 비용에 속하지 않는 건 어떤 거예요? 요거는 우리 손익의 2년 이상 계정만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겠죠. 끝에 비용자 들어갔다고 수익자 들어갔다고 다 손익계산서 계정 아닌 거 출제자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태클 걸라고 매번 문제 낸다 그랬죠. 회계 1급에선 나올까 안 나올까? 거기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손익의 2년과 이상 계정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든지라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왜 지우느냐고요? 밑에 계산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야. 그래서 얘 집어넣으려고. 자, 됐고요.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여봐 또 뭐 계산하래. 이거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손익구분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특히 회계 1급까지는 보통 영업이익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니 다 알아야 돼. 자, 11번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 세부 2부까지 공부하실 거니까. 매출 총이익이 120만원이래요. 그럼 매출 총이익 여기 거 얘기하는 거죠. 120만원 가르쳐줬고요. 급여. 요 급여는 판관비에 해당되죠. 그죠? 여기다가 쭉 나열해서 써볼게요. 급여는 10만원 이렇게 썼고, 이자 수익은요?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자 수익은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죠.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주죠.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영업이익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복리후생비 판관비에 해당되죠. 여기는 얼마래요? 13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오케이? 복리후생비도
포함되고요. 기부금은 뭐에 속해요? 영업과 관련이 없죠. 일상적인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되겠고, 자, 잘 나왔어. 제가 대표적으로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으로 저기 판관비에 기억 꼭 해주세요 그랬었죠. 이거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대손상각비는 지금 뭐에 포함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판관비는 10만원, 23만원, 33만원, 34만원이네요. 그죠? 판관비의 합계 금액은 34만원. 그러면 120만원에서 34만원 빼게 되면 80? 그게 답이죠. 되셨어요? 이거는 비용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11번 문제가 회계 2급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거 암기해 놓고 해당되는 문제 복습해서 몇 번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문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워도 되죠? 자, 12번 문제를 보니까 12번 문제는 회계 8요소에 대한 결합관계 물어보고 있죠? 회계 8요소에 대한 결합관계를 불가능한 것은 됐는데, 이건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기 차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이 있고, 밑에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도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여기도 부채, 여기는 자본, 또 자본,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자, 이렇게 그려놨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려놓고서 여기 자산은 자기 자리인 건 플러스라 그랬었죠. 자기 자리인 거 플러스는 여기 재무 상태표에서 증가 이렇게 됐다 그랬었고, 자기 자리 아닌 거는 감소라 그랬었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비용과 수익은 자기 자리에서 1년 동안 발생하다가 용어가 다르죠. 증가, 감소. 수익과 비용은 발생, 소멸 이런 용어로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비용과 수익은 내년으로 2월 되면 안 되죠.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 소멸시켜요. 그러나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다음 해로 다 2월 되죠. 그래서 증가다, 감소다 말을 쓴다고 했었는데, 이 결합관계에서 차변과 대변이 연결되어야지 차변끼리 대변끼리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었죠. 한번 봐볼까요? 1번의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그러면 파란색으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는 차변과 대변으로 연결되어 있죠. 오케이. 두 번째, 자산의 증가와 부채 증가. 자산의 증가와 부채 증가. 차변, 대변되어 있죠. 그럼 얘도 오케이. 세 번째,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 얘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차변의끼리만 있는 걸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없다 그랬었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잘못된 거죠.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여기 있죠. 여기 두 개 연결된 거네. 이렇게 부채 감소와 차변 대변 돼 있죠.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지 차변끼리 또는 대변끼리만 되는 그런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죠.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본금이 어떤 내용이 한번 볼게요.
영업용 비품을 100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지금 이거는 자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얘가 답이네요. 자본금 계정과 관계없는 거라 했더니,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왜 얘가 자본금과 관련이 있나 봤더니 추가, 출자에 따랐었죠. 출자라는 단어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본금을 증가시켰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인출금. 인출금은 자본금을 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이것도 써줘요? 인출금 정리하는 거? 뭘 써주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있어 말이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이 회계 원리 때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현금 1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이거 많이 봤죠? 그러면 이거 분기에 어떻게 됐었어요? 차변에 현금은 증가했겠죠? 현금은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고, 대변에 출자라고 했으니까 자본금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기는 지금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사장님 마음대로 돈 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면 돈 빼나가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져갔어요. 개인 목적으로 딸내미한테 졸업식 때 선물 사주려고 돈 누구 씨 10,000원만 줘 그래서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그건 자본금 가져간 거예요. 차변에 자본금이 감소하는 일인데, 얘는 자본금 계정은 연중에 앞으로 몇 번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뭘로 대신 써놓으라 그랬어요? 인출금으로 돈 빼가는 거라고 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뺏어가서 대변에는 당연히 현금 10,000원을 가져갔겠죠. 자, 또 이번에는 저처럼 공처가이신 분인지라 아내한테 그 뇌물 바친다고 선물 사간다고 생일 때 또 5,000원 빼갔어요. 그럼 또 인출금 생기겠죠. 아내한테 선물 사주는 것도 뭐예요? 개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출금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다가 또 현금 빼갔는데, 지금 12월 31일이 됐단 말이죠. 연말이 되게 되면은 지금 전 인출금으로 대신 사용했던 건데, 이거는 임시계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임시계정을 갖다가 없애주고 걔를 다 못 빼간 걸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자본금이 차변에 기록되는 것은 자본의 감소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가 감소한 거예요? 15,000원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었던 인출금 다 없애줘야 되죠. 인출금 얼마가 집계 돼 있었어요? 15,000원. 그래서 이렇게 인출금 계정은 임시 계정으로서 결산 때가 되면 개인기업인 경우에 반드시 얘 다 상계 처리해서, 상계라는 것은 반대 계정으로 보내서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상계 처리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금액 다 없어지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자본금 10만원 중에서 지금 자본금은 얼마가 감소된 거예요? 15,000원이 이렇게 감소한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기업이라도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겼겠죠. 이익이 생겨서 12월 31일 날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5만원이 생겼다면 차변에 손익 이렇게 해서 5만원이 올 것이고, 대변에는 자본금 5만원, 당기순이익 이렇게 기록해 주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본금이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 여러분이 회계 2급에서 자본계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 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2급에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 쓰는데, 선급 비용이 뭐뭐 됐다면 당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그랬죠. 요거는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야 돼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긴 하겠는데, 당기 순이익 이익이죠. 이익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됐음? 그럼 여기 선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과대겠어요? 과소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요것도 복습부터 해놓고 중요한 거니까. 아까 상품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기억을 해보시라고 써놓을게요. 얘는 많이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매출원가,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기말재고, 자산 계정이에요. 자, 봐요. 지난번 했던 얘기 잠깐 복습할게요. 여기 기말재고하고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라 그랬죠.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이라는 계정이 과대평가되게 되면 비용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 비용이 과소평가되면 이익은, 비용이 감소했으니 이익은 과대평가되겠죠. 그죠? 이익이 과대평가되면 이익이 재무상 당기순이익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본계정으로 옮겨가죠. 그럼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도 과대평가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아지면 법인세 비용은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자산과 비용의 관계만 둘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이 방향은 다 똑같다 그랬었잖아요. 자산하고 뭐하고 이익하고 자본하고 법인세 비용, 얘네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됐어요? 자, 요거 다시 복습이 됐으면, 지금 이 중에서 여기 이익이 과대평가됐잖아요. 그러면 선급비용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과대평가됐겠어요? 과소평가됐겠어요? 과대평가되죠. 그럼 답은 지금 몇 번이 돼? 1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되겠죠. 그죠? 미수수익도 자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똑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익이 똑같이 과대계상됐다면, 이익이 과대계상됐다면 얘도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도 과대계상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구나? 4번이 되겠구나. 얘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려 많은 시간 동안, 한 달 반 동안을 이론을 공부하고 교재 하나는 다 끝냈잖아요.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여지껏 배웠던 지식들을 요걸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풀다 보면 문제가요 다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그러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풀 때마다 자만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 붙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정별 원장의 일부인데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이자 비용의 거래 내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이자 비용은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죠. 대변은 등등 돼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지금 여기 이자 비용이 보통 예금 10월 31일 날 30만원 발생했죠. 근데 이자 비용이란 총계정 원장에서 계정들이 써져 있는 거 보면 되게 헷갈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가 아니라 얘를 갖다 이렇게 가려버려. 그럼 이자가 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자 비용 발생한 게 지금 2건이네요. 그래서 총 비용이 50만원 발생했어요. 그죠? 이거는요. 지금 맨 마지막에 비용 발생했던 거 다 소멸시킨 거죠. 그래서 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잔액은 0이죠. 마감되는 거예요. 올해 마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알았으면
첫 번째 거에 이자 비용 30만 원이 왜 발생했어요? 봤더니 보통 예금으로 이자 비용 보낸 거죠, 이거. 앞에 있는 계정은 상대편 계정이잖아요. 이해되셔요? 또 복습 차원에서 분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월 31일 날의 거래는 회계 그 분기를 한다면 차변에 지금 얘 금액은 얘가 주인 계정이죠.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이자 비용 30만원 이렇게 됐던 걸 전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앞에 계정은 상대편 계정이라고 했었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30만원 이렇게 썼겠죠. 그럼 요거 거래 추정해야 되죠. 이자 비용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은 차변에 똑같이 계정 이자 비용으로 해서 얼마? 20만원 이렇게 발생한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결산하면서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죠.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계정 20만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12월 31일 날 분기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뭔가 봤더니 이렇게 볼게요. 차변에다가 비용 계정이 지금 2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마감하려면 이자 비용 2개를 다 오른쪽 대변으로 보내주고 여기다 뭘로 마감하라 그랬어요? 손익 얼마로? 50만원 이렇게 마감하고 대변에다가 이자 비용 2개인데 똑같은 거니까 계정이 똑같으니까 얘를 나누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자 비용 했던 거 얼마? 50만원 이렇게 해놓게 되게 되면 우리 12월 31일이 되면 이 손익 계정들 다 마감해 주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50만원 50만원 상기처리해서 다 소멸시켜 버렸죠. 소멸시켜 버렸더니 잔액이 지금 차변에 50만원 대변에 50만원 그래서 제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기에서 해당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고요. 1번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금 얘가 틀렸네. 그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 30만원 있죠? 그 다음에 돈 아직 지급 안 한 거 20만원 있죠? 현금은 애시당초 없어요. 두 번째,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래요. 미지급 비용 뜻하는 거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5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분 이자 비용은 50만원이다.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 다 올해 발생한 거죠. 그럼 50만원이다.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겠구나 라는 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차기로 이월되는 이자 비용 차기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익 계정은 2월이 아니라 단기에 다 소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 2급에서 15문제가 다 재무회계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대여섯 개, 6-7개는 여러분이 읽어보고 답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계정들 다 암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삑사리라도 맞춰요. 그거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읽어서 맞추는 거는 계속 오늘 시작했으니까 회계 2급에 대한 거 기출문제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금처럼 다 풀어보셔야지 돼요. 되셨죠? 자, 됐습니다. 일단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기 바로 이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